자, 그냥 설탕에 대한 분자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탕은 그죠? 12, 그죠? H 22, O 11개짜리가 물하고 H2O 물이에요. 물하고 반응을 하면은 CU 12요야. 답변 또 그죠? CU 6탄당이잖아. 이게 6탄당이에요. 그 6탄당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핵소스라고 해요. 핵소스. 헥사. 아, 저거 탄소가 하나면은 메타. 자, 탄소가 둘, 셋, 넷. 요것도 아셔야 돼요. 6, 7, 8, 9, 10짜리. 얘는 메타. 탄소가 하나인데 이름 부를 때, 두 개일 때는 에타. 세 개째는 어디지? 프로파. 네 개일 때는 부타. 부타. 네 개는 부탄가스라는 게 부타. BUTA. 그 다음에는 펜타. 펜타. 얘는 헥사. 헥사. 얘는 헥타. 헥타. 얘는 옥타. 얘는 로나. 모나. 얘는 데카. 이 탄소수에 따라 이름을 이렇게 딱 부르는 거고, 이것도 뭐 알아보면은 나쁘지는 않고요. 네. 적을 때가 없어가 원래 다 쫙 적어놓고 해놓은 게 좋겠는데. 자, 얘가 반응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얘가 뭔가 아마 설탕이라네요. 설탕. 설탕입니다. 그죠? 설탕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뭔가 물이잖아요. 그죠? 얘는 포도당이에요. 그죠? 포도당 몇 개? 두 개 포도당. 두 개 포도당. 얘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무스 포도당.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무스 포도당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해보요. 자, 그러면 반응을 봅시다. 얘가 342g이에요. 이게 분자량이. 18g이 반응을 했으니까 360g이 나오는 거예요. 얘 하나당이 180g이에요. 두 개 합치고 360g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설탕이 물하고 반응을 하면은 360g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유식한다는 질량 보존의 물질. 그람수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묻는 게 문제가 나와요. 얘는 발효성 탄수화물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문제가 나올 때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발효성 탄수화물 기준으로 설탕 100g에 해당하는 자. 설탕 100g에 해당하는 그죠? 무스 포도당의 양. 자, 얘는 여기 위에 있는 포도당이랑 같은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무스 포도당. 그러면 그죠? 그러면 요 위에를 보는 거예요. 자, 설탕 342g으로 내가 뭘 만들었는데, 그죠? 포도당 몇 그램 나왔다는 얘기예요? 360g이 반응이 돼가 나왔답니다. 그럼 얘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스 포도당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설탕 100g으로 했을 때는 비율을 같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은, 자, 몇 그램 나와요? 무스 포도당. 그죠? 그러니까 요 말 뜻을 알아야지. 포도당하고 무스 포도당하고 내 얘기가 같다는 얘기. 그럼 요거 구할 수 있나요? X는 얼마예요? 105점 뭐 26g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나요? 거기까지 알아요. 요까지는 알겠죠. 그죠? 두 번째 보면은 뭐 있어요? 두 번째. 발효성 탄수화물 기준으로 함수 포도당. 그죠?
발효성 탄수화물을 기준으로 설탕 100g에 자, 두 번째는 어떤 거 하면 설탕 100g에 100g에 해당하는 뭐예요? 함수 포도당. 자, 함수 포도당입니다. 그러면은 자, 설탕 100g이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설탕 100g은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 그죠? 무스 포도당, 함수 포도당의 두 개의 비율은 무스 포도당이니까 그램수 몇 그램 된다고요? 따지면은 180대 198. 198. 두 개는 1대 1.1. 1.1이라는 게 이제 흉통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나요? 해보겠습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자, 요거 일단 알고요. 자, 그다음에 설탕이 있잖아요. 요거 이제 아니 이제 자, 설탕이 그죠? 100g이 반응을 하니까 가장 얼마가 됐어요? 105.26g이 된 겁니다. 이게. 요게 뭐라고 했어요? 무스 포도당이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설탕이 여기 얘가 됐잖아요. 그죠? 네. 반응을 하니까. 그죠? 네, 요거 무스 포도당이에요. 그러면은 무스 포도당이 나왔어요. 그죠? 100g 했을 때 무스 포도당 나왔어요. 그 위에 두 개 비율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얘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요 식이 그대로 105.26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x는 1대 1.1 적을 수 있나요? 적죠? 그러면 x가 얼마 나와요? 110점 얼마 이렇게 나와요. 110점 얼마 그램. 그러면 설탕 100g으로 만들었을 때는 함수 포도당 110g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설탕이 바로 함수 포도당 가는 게 아니라 무수 포도당으로 갔다가 함수 포도당으로 간다는 거.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뭔가 막 거꾸로예요. 이거는 이제 함수 포도당 몇 g일 때 그죠? 설탕 몇 g 나오느냐? 그럼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걸 정확하게 알면은 정확하게 요거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에 저 함수 포도당 그죠? 100g은 그죠? 예, 요거는 뭐라 적혔어요? 예, 발효성 탄수화물 기준으로 대치할 예, 발효성 탄수화물을 기준으로 대치할 설탕은 얼마냐? 자, 얘랑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예요, 이제 진짜로. 똑같은 문제인데 반대. 그러면 이 가격은 이 값은 어떻게 돼? 이거보다 훨씬 적어야지. 그러면 거꾸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해봐요. 그죠? 응? 자, 함수 그냥 요거 두 개를 알아야지. 무스포당, 함수포당 비율 일단 먼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무스포당은 난 몰라. 일단 몰라요, 예? 그죠? 근데 함수포도당이 어떻게 돼? 100g이네요, 그죠? 100g인데 얘 두 개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1대 1.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x는 얼마 나와요? 100 나누기 1.1 하면 얼마 나와요? 90 몇 점 나오나? 100 나누기 90.9? 90.9라고 하면 얘가 뭐예요? 무스 포도당이지, 그죠?
자, 얘는 무슨 포도나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발효성 탄수화물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발효성 탄수화물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네. 그러면은, 자, 설탕? 내가 지금 보는 게 설탕이에요. 네. 그죠? 설탕을 내가 예, 가지고 했으니까 나중에 포도당 뭐가 나와요? 무슨 포도당 몇 그램 나왔어요? 90점. 90점. 아, 100. 341로 들어갔을 때, 그죠? 아, 360. 그렇지, 360이지. 아, 무수포도당. 그죠? 90.9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또 못 알아들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함수 포도당, 그죠? 응. 네. 무수포도당. 342g짜리를 설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만드니까 요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 네. 그죠? 응. 요거 대, 그죠? 지금 구하고 자는 설탕이잖아요. 그죠? X 대, X대 네, 뭐예요? 90.9. 90.9. 아, 그렇죠. 네. 90. 이름 나오네.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렇게. 얘네. 네, 네. 그러면은, X는 X는 잠시만요. 얼마 나와요? 80은 몇 나오죠? 이거. 적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적은 값 나와야지. 아이씨. 얼마 나와요? 150점 나누기. 그게 맞아요. 86.3. 86.3. 네, 3이나 4. 이거죠. 3 얼마 나오죠? 4. 아, 잘못했다. 요건 유형이 딱 세 가지야. 요런 유형 하나, 그죠? 요런 유형 하나, 요런 유형 하나. 그나마 기능장 이 문제 중에 제일 이게 반응식 알고 화학식 알고 생각 좀 해야 될 문제 중에 이게 좀 요거야. 이해돼요 이거? 요거 나중에 적어가지고 한번 적어가지고 한번 다시 비교해봐요. 네. 네. 넘어갔다. 요거는 이제 비례식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우고 그다음 들어가고 요거 하나 외우고 그다음에 이 비율 요거 외우고 네. 그러면은 이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발효성 탄수화물 여기 제일 어려운데, 어려워요. 예, 좀 어려워요. 글자 대충 날려 쓰고 막 그랬는데 요걸 그래서 정자로 그대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농축에 관한 얘기라고 적혀져 있죠, 그죠? 농축, 그죠? 농축 딱 하면은 일단은 어떻게 돼요? 수분을 날린다, 그죠? 수분 이탈, 그죠? 농축이라는 건 수분 이탈되는 거지, 그죠? 그죠? 그래서 농도 진해지는 거죠, 그죠? 네. 그 이렇게 수분 이탈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보존. 예? 아닌가? 잘 오래도록 보관하려고 하는 하잖아요, 거지. 보존. 그죠? 보존을 잘 하려고 이 결국은 뭔가 하면 보존에 대한 문제죠, 그죠? 자신 있게 하라고요. 수분이 많으면은 그잖아요. 세균이나 이런 거 살기 때문에 그걸 없애가지고 균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거에 관한 문제가 밑에 있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한 두 문제만 넘고 나머지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크게 문제 그런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수분이 88%랍니다. 수분이, 그죠? 자, 수분이 88%짜리랍니다. 그럼 우유 수분하고 같네, 이게, 그죠? 맞아요. 그리고 유지방이 3.4. 3.5네. 어디요? 퍼센트라고 합니다. 네. 요게 자 우유가 몇 g하고 1kg래요. 1000g. 1000g인데 얘를 어떻게 했어요? 농축시켜 가지고 총 몇 g이에요? 400g 날라가 버리네, 그죠? 해가지고 관한 내용이다, 그죠? 요런 관한 내용인데 농축해가지고 요거 만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지방 함량은 몇 프로 되느냐. 자, 유지방
함량은 몇 프로 되느냐. 그죠? 유지방은 그대로 내려갑니다. 네. 그대로 내려가는데 단 변하는 거는 뭐가 변해요? 수분. 수분이 이제 변하겠죠, 그죠? 자, 처음에 한번 보세요. 고용질 한번 보세요. 수분하고 고용질하고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죠? 비교해 보면 얼마가 돼요? 이거는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 풀 필요가 원래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바로 문제 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농축을 시키면은 수분만 빠져나가는 거지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 고용질은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3.5%에 400g에 3.5%짜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 그대로 고에 내면 되잖아요, 그죠? 자, 요 두 개에서 보면은 자 1000g에 3.5%면은 유지방이 몇 g 있는 거예요? 35g 있는 거예요. 그죠? 이 35g이 그죠? 변하는 건 아니라고. 네. 그죠? 네. 그러면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밑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계산할 필요가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00분의 35 곱하기 100 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바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조금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 묻는 거는 그죠? 농축은 그러잖아요. 다른 거는 놔두고 수분만 빠져나가는 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농축은 수분 이탈이라고. 아 유지방 함량이니까 그죠? 그대로 간다. 그러면 바로 나가죠, 그죠? 네. 자, 수분 함량이 88%인 단백질 3.4%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예, 정말 쉽게 만들었다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죠? 네. 네, 한번 읽어보시고 계란 문제 어렵다. 풀어볼까요? 어떡할까요? 뭐야 계란 문제요? 계란 문제 그냥 넘어갈게요. 네. 얘는 조금 다 분말에 관한 거기 때문에 분말에 관한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흰자의 성분으로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 비오틴은 비타민 7입니다. 7. 아, 예. 비타민 7, 비오틴. 네. 이 아비딘. 아비딘. 예. 단백질의 일종으로 염기성 단백질이고 비오틴과 강한 결합을 하고 있어 비오틴의 활성을 방해한다. 방해한다. 그까지는 알아놓으시고요. 네. 뭐 흰자 분말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계란은 그거죠. 남백계수, 그 다음에 난황계수, 그죠? 지름분의 높이. 남백이든 난황이든, 그죠? 남백은 지름분의 높이라는 거. 요거, 예, 아셔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계란에 있는 식염수 사용하는 것도 요것도 예,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네. 깔아앉고 넣고, 그죠? 이제 수분 문제 요거 갈까요? 수분 문제. 네, 이거는 요 문제 풀고 바로 뒤에 거 한 몇 개 들어가면 되겠네, 그죠? 네. 자, 수분 문제입니다. 수분 문제 저번에도 한번 풀어봤는데, 자, 배 앞에 보면 밀가루가 몇 프로인가 하면은, 자, 100%랍니다. 100이 있고요. 비율이, 자, 설탕이, 그죠? 아 이렇게 수분 계산을 하고. 5%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쇼트님도 5%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이스트 생이스트 4%. 그 다음에 소금 2%. 물 64%. 원래 이게 있어도 있잖아요. 수분 함량 원래 진짜로 공부했으면 구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 앞전에 밀가루 수분 문제일 때 밀가루는 몇 프로의 수분이라 했어요? 15%. 5%의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100g에 15g. 0.15g에가 15g이잖아요. 그죠? 설탕은 5%이기 때문에 설탕은 원래 고용기를 100으로 그냥 봅니다. 근데 원래 따지고 보면 99%입니다. 근데 이게 책에 소개되는 건 무조건 100% 봅니다. 쇼트닝도 99%인데 이것도 100%. 생이스트는 75%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생이스트는 4 곱하기 25? 아 75? 그 0.75 해야 하는 거죠.
줬어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3. 3. 예? 예스. 4? 소금은 그냥 그대로, 물은 64. 그럼 수분이 그다음에요? 총, 예? 네. 총 수분 요거 3개 있고 더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다 돼요? 예? 이게 다 아니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러면 요 배합은 수분이 총 수분이 들어가 있는 게 보면은 그죠? 64당이 18 하면은 82. 그죠? 얘는 총 수분이 82% 되는 이제 그런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면 여러분들 배합 가지고 이제 이건 알면요. 배합 가지고 수분량 구해낼 줄 알아야 돼요. 어떡해요? 배합에 다 이제 그냥 이제는 좀 뭘 알아고 재료에 대한 수분율도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그죠? 얘는 요 쇼트닝에 버터가 있으면 버터도 마찬가지로 0.14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버터의 수분량 나옵니다. 재료별 수분량 알아두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면 괜찮죠? 네. 자, 믹싱에서 굽기까지의 수분 손실이 15%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의 수분은 몇 프로인가? 자, 여기서 묻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죠? 자, 믹싱에서 굽기까지, 믹싱에서 자, 굽기까지의 예, 수분 손실이 15%입니다. 그럴 때 예, 제품의 예, 수분 퍼센트는 몇 퍼센트인가? 그죠? 믹싱에 굽는 거 15%입니다. 그러면 전체 이거 다 얼마예요? 180. 전체가 180% 되네, 그죠? 근데 여기에 수분이 얼마 빠졌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그대로 해주면 수분 빠진 거 나오죠? 네. 그러면은 곱하기 0.15 하면은 27. 27, 그죠? 27, 그죠? 얘가 어떻게 돼요? 빠져나왔다. 네, 건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전체의 퍼센트는 몇 프로 돼요? 이거 빼면 되죠? 180에다 27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187에다 180. 180에다 27을 뺀 요거 분해, 그죠? 전체 지금 수분이 얼마예요? 82잖아요, 그죠? 82 여기서 얼마 빠졌다는 얘기예요? 27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27이 빠진 요게 백분율을 했을 때 얼마 있느냐? 어렵네. 어려워. 이거 저 앞전에 똑같은 문제 하나 나왔는데 그러면은 퍼센트 나오죠. 몇 프로요? 35.9.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은 그죠? 굽기 손실 15% 해가지고 구웠으니까 수분은 안에 수분은 35% 정도를 가진 그런 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와, 네? 어려웠어. 그 밑에 믹싱에서 발효까지 손실 2%, 굽기에서 손실 12%인 예. 제품은 몇 프로인가? 그죠? 요거는 좀 읽어보시고 예,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완제품일 때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발효 손실은 그죠? 3.6% 그죠? 그다음 굽기 손실은 발효하고 나서 굽는 거기 때문에 그게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 뭔가 하면요. 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죠. 수분 얘기 중에. 근데 이거까지 나올까요? 자, 이런 거 나오는 응? 자, 믹싱에서 있잖아요. 자, 믹싱에서 그죠? 발효를 했는데 그죠? 발효 손실이 몇 프로예요? 2%. 2%입니다. 2%이고 그다음 굽기 손실이 12%? 12%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총 배합률은 80. 요거는 일단 주어졌다고 하는데 총 배합률은
180. 그다음 수분은 82%로 됩니다. 그죠? 자, 전체 총 대합 요거는 총 180이 됩니다.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18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효,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는 게 발효죠. 손실이 얼마라고요? 3.6, 이건 2%. 그죠? 그러면은 180%에 0.2가 0.02. 0이구나. 그죠? 0.02. 0.2가 나갔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예요? 3.6. 3.6%죠. 그러면은 자, 180에서 3.6을 뺀 100 76.4%. 4%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죠? 네. 자, 요거에서 이제 갑니다. 요거에서 국기 손실이 어떻게 돼요? 176.4%의 국기 손실이 0.121입니다. 얼마 나와요? 21. 자, 21.168% 이렇게 나오네, 그죠? 자, 이제 구할 수 있죠? 네. 구할 수 있나요? 네. 그죠? 전체에서 요거 빼고 어떻게 되면 176.4%에서 21.168을 뺀 분의 그죠? 전체 제품 수분은 얼마예요? 전체 제품 수. 네, 전체 제품 수. 그죠? 82에다 그죠? 아, 네. 3.6 빼고 21.168 빼고. 그렇죠? 168 빼야죠. 곱하기 100 나오나요, 그죠? 네. 얘네는 예. 그러니까 아까 앞전 문제하고 얘는 조금 더 들어간 거죠. 두 개가 나왔을 때 손실이 두 개 나왔을 때 앞에는 손실 하나잖아요, 그죠? 그거 나왔을 때 이제 요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두 개일 때 우와. 계산 그죠? 네. 그죠? 네. 요거는 그죠? 국기 손실이 그죠? 국기 손실에 대한 거 그죠? 그죠? 발효 손실 얘는 요거죠. 네. 요거는 이제 조금 생각해 보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공부할 것도 많은데. 자,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오고 이제 초콜릿은 이제 여러분 초콜릿 문제에서는 8분의 3, 8분의 5를 반드시 외워야 되거든요. 자, 초코에서는 자 3대 5는 그죠? 코코아 버터 대 코코아 이제 분말의 비율은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 이거 아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베타형은 자 알파형은 있잖아요, 그죠? 알파형은 몇 도에서 몇 도까지예요? 자 17에서 19도씨가 알파형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형은 베타-형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네. 저번에 문제 나왔습니다. 27에서 29도씨가 6점이 그래 됩니다. 그리고 베타형은 우리가 초콜릿 얘 때문에 초콜릿을 그렇게 녹이는 거죠. 32에서 35도씨. 베타형의 6점, 베타-형의 6점, 알파형의 6점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죠? 3개만 외우면 돼요? 3개. 네, 일단 3개 외우세요.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감마? 감마형이 얼마예요? 몰라요. 21인가요? 몰라요. 그죠? 감마형 얼마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요? 예, 핸드폰 빨리 찾아보세요. 감마형도 있죠. 네. 자, 이 중에 가장 안전한 거는 요겁니다. 가장 안전한 유지는 요겁니다. 얼마 나와요?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게 그죠? 이 세 개 입자가 어떤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17도래요. 감마. 17도? 예? 17도 정도? 가만히 예. 아무래도. 그러면 얘가 가장 밑에네, 그죠?
네. 여기까지 4개를 아셔야 됩니다. 감마형 17이고요. 알파형 17에서 19도씨, 베타 다시형은 27에서 29도씨. 그죠? 그리고 집에 있는. 예. 예. 요거 외우세요. 네. 그 다음에 입자를 보면요. 입자는 어떤 게 클 것 같아요? 입자요? 예. 입자를 만약 입자 크기로 보면은, 그죠? 입자 크기로 보면은 제일 큰 게 이겁니다. 베타. 일로 감아갈수록, 그죠? 밑에가 1 마이크로메다 정도 됩니다. 요 밑에 갈수록,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잘 생각해 보면은, 큰 거 녹이는 거하고 작은 거 녹이는 거 하고, 그죠? 어떤 게 온도가 쉽게 녹아요? 작은 거. 작은 거죠. 숫자 잘 생각해 보면 숫자도 그러죠. 그죠? 작은 거니까 낮은 온도에서 빨리 녹아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초콜릿 찾아보시면요, 예, 알파형이 제일 작습니다. 1 마이크로메다. 그 다음에 1에서 10 마이크로메다 이렇게 갑니다. 입자 크기가 예,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 꼭 외워주시고요. 예, 초콜릿은 요 정도 하고 아까 전에 3대 5 이거 하고, 예, 요거 하고 온도, 그죠? 예, 이것 때문에 템퍼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입자의 크기에 대한 온도, 예, 그 다음에 그 네모 있잖아요. 네. 네모 요것도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들어갈게요. 베이킹 파우더 문제입니다. 이 1차는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와. 자, 베이킹 파우더 50g은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베이킹 파우더의 예, 파우더의 몇 프로? 12%. 네, 12%는 가스 발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반응하는 거죠. 그죠? 50g 중에 만약 50g 있으면은 0.12 곱하면은 6g 나오죠. 네. 그러면은 베이킹 파우더 50g에서 6g만 이렇게 반응을 이산화탄소로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베이킹 파우더 안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죠. 그죠? 자, 요겁니다.